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재성님 음료수 후원, 제임스기님 커피 후원 감사드리고요. 개인님 슈퍼땡스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엔비디아의 HBM3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6% 넘게 급등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6% 넘게 오른 것은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당연히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대체적으로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요.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좋은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에게도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애초에 공부를 왜 잘했느냐? 공부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해왔고 또 그렇게 메모리로 벌은 돈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속 들어갔고 돈을 잘 버니까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좋은 인재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또 그 제품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미래를 결정짓는 거죠. 지금 평택 고덕에 한참 공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엄청난 투자 들어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연간 시설 투자 규모를 보면 2019년에 26조 9천억, 2020년에는 38조 5천억, 2021년에는 48조 2천억, 2022년에는 53조 1천억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것이고 돈도 더 많이 벌 것이고 돈을 많이 버니까 R&D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좋은 인재도 많이 영입할 것이고 계속 돈을 잘 벌 테니까 주가도 계속 오를 것이고 뭐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0.6%, 세계 1등이고요. 하이닉스가 29.9%, 2등, 마이크론이 24.8%, 3등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7%,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점유율이 약 95.3%라는 얘기고요. 이미 D램 업계는 약 15년 전에 치킨 게임으로 정리가 된 상태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했고 엄청난 인프라를 확보했고 앞으로 D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게 뻔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누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삼성전자를 D램으로 막 찍어 누르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막 망하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순식간에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엔비디아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요즘에 배짱 장사한다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돈을 주고 엔비디아 제품 줄 서서 사고 있고요. 이렇다 할 경쟁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AMD 있지 않냐고요? AMD는 사실 엔비디아한테 너무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인텔도 최근에 외장 그래픽카드 진출을 선언하긴 했지만 사실 엔비디아를 따라잡기에는 너무나도 갈 길이 멉니다. 또 TSMC도 마찬가지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1등인데 단순 점유율만 봐도 정말 상대가 안 됩니다. TSMC가 지금 56%고요. 삼성전자 15.5%, 나머지 기업들은 7%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막 수십 조씩 때려받고 있는데도 왜 TSMC를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따라잡는 동안 TSMC도 가만히 놀고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TSMC가 이렇게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버는 돈으로 대규모 투자 들어가고 좋은 인재 영입하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결국 똑같은 얘기로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D램과 낸드 플래시. 근데 삼성전자는 D램도 세계 1등, 낸드 플래시도 세계 1등. 그럼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게 있냐? 당연히 없고요. 삼성전자를 갑자기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냐? 없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인공지능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겁나게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메모리 반도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드론, 로봇, 미래 유망한 분야치고 반도체와 연관이 없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게 너무나도 뻔한데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 하고 있고 투자도 겁나게 많이 하고 있고 30년 전에도 1등이었고 20년 전에도 1등이었고 10년 전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인데 당연히 10년 후에도 1등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제 대답이 되었겠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